네, 이 방법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방법인데 이걸 그 언어 치료 선생님이자 박사님이 알려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심했는데 이걸로 한 후로 정말 좋아졌었어요. 정말 좋아졌었는데 제가 또 막 다른 방법도 해보고 싶은 또 욕심에 다른 방법도 하고 뭐 심리 좋아지는 방법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어서 예전에 이 방법이 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할까 합니다. 예, 이 연습의 핵심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은 악기예요, 악기. 악기고 그걸 우리가 말함으로면서 연주를 하는데 지금 말 더듬고 말이 막히는 것은 그런 이제 막히는 방법으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 더듬하고 말 막힘이 없는 아예 새로운 연주법을 찾아서 그 연주법으로 내 이제 신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더듬 말막힘이 있는 말투를 개선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싸리 이 말투를 버리고 말더듬 말막힘이 없는 새로운 말투, 즉 새로운 연주법을 찾아서 그것을 내 악기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더듬 말막힘이 없는 새로운 연주법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우듯이 이전 말 막히는 연주법은 버리고 이 새로 찾은 연주법을 확실하게 내한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노트 보면 어떤 상황, 누구라도 약간 느린 속도로 말하기, 한음, 한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음절을 말할 때, 음절 뒤에 어느 정도 길이의 여유가 있듯이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이렇게 스타카토 식으로 말고, 어떤 상황, 누구라도 약간 느린 속도로 말하기. 이런 식으로 음절 뒤에 좀 여유가 있게끔 말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의도적인 구어라고 해요. 이 의도적인 구어가 물론 엄청 어색하거든요. 이게 내가 원래 하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어색한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머리 스타일도 내가 원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하면 분명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에는 많이 어색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좀 어색해도 이게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지금 느리게 말한다고 해서 발성법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발성법이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길게 늘어뜨리게만 말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 방법은. 지금 이 방법이 이제 발성법으로 하면 최대 단점이 일상생활에서는 적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주 목적이 실생활에서 이게 잘 되게끔 하는 목적인데 그게 발성법은 그게 힘드니까 저는 발성법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적인 구어는 그냥 자기 말하는 방식대로 하되 그 음절 하나하나를 좀 더 스타카토식이 아닌 뒤에 여유를 주면서 하는 말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럼 왜 이 의도적인 구호를 하냐?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도적인 구호로 한번 옆에 이 말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말을 하든지 생각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해도 말이 안 막히고 안 더듬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는 이렇게 하면 말 막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말이 안 막히면서 또 자기한테 자연스럽게 실생활에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안 막히는 말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막힘이 없는 새로운 말투, 즉 새로운 연주법을 찾았으면 지금 이걸로 내한테 습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즉 몸에 체화를 시켜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막힘이 없는 이 말투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이 옛날 말투를 잊고 연습 말투를 몸에 체화를 시키려면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해서 먹는다고 치면 내가 왼손잡이로 바꾸자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왼손으로 계속 젓가락을 쓰려고 하고 해야지 이게 습관이 바뀌지. 오른손으로 했다가 또 왼손으로 했다가 또 다시 오른손으로 했다가 하면 잘 안 될 뿐더러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 목표가 뭐냐면 옛날 말투는 아예 내 몸에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말투가 이 무의식까지 딱 배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옛날 말투를 아예 안 써서 그 옛날 말투를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건 이상적인 거고, 뭐 실제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서 의도적인 구호로 실생활에 100%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그래도 의도적인 구호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옛날 말투는 점점 없애고 새로운 말투가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 의지는 내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의도적인 구호로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의식 습관이 옛날 말투 습관이거든요. 이 의지랑 무의식 습관이랑 항상 충돌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생각해서 말하면 그 의도적인 구호로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말할 때는 또 옛날 말투가 쑥쑥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래도 계속 내가 항상 신경을 쓰고 내가 새로운 말투를 계속 하려다 보면 점점 몸에도 체화가 되기 시작해서 점점 새로운 구어가 이제 무의식 습관까지 젖어들어서 확실하게 내 몸에 체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내 몸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되고 그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21일 어색함 의도적인 구어, 100일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는 자동적인 구어, 그 다음엔 구어 속도에 어색함이 없는 자발적 유창성 이래 돼 있죠. 그러면 21일은 왜 21일이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습관화가 되려면 총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전에는 이게 몸의 습관화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헬스장을 간다 해도 이게 보통 한 달을 넘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가서 그게 21일을 매일매일 채워보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듯이 습관화가 돼서 이게 별 스트레스가 없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21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이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21일은 하는 겁니다. 처음에 21일을 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이 21일을 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무의식 중에 많이 젖어들어서 습관화가 돼서 자동으로 생각을 안 해도 새로운 말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21일은 한번 어떻게든 한번 채워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10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별 스트레스 없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말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그 후로도 계속 하면 이제 구어 속도에 어색함이 없이 유창성 있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책 읽기. 일단은 책 읽기로 내가 찾은 연습 속도에 맞게 그 속도로 읽는 연습을 해요. 책 읽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 읽기로 내가 원하는 연습 속도에 맞게끔 잘 읽어진다. 그러면 혼자서 독백을 해봐요.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직접 해보시면 잘 안 되거든요. 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책 읽기를 했을 때랑 혼자 독백했을 때랑 속도가 달라져 버려요. 즉 이게 속도가 깨져 버리거든요. 이걸 책 읽을 때 내가 맞춰놨던 속도를 독백을 해도 그 속도로 유지될 수 있게끔 일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속도가 일치가 되면 그 다음 좀 더 힘든 단계가 1대1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1대1 대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이 말보다는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또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새로운 말투가 깨지고 옛날 말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독백까지 속도 조절이 됐으면 1대1 대화 연습도 이 책 읽기랑 독백했을 때랑 속도가 내가 새로 찾은 말투가 되게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1대1을. 그래서 1대1도 만약에 충분히 속도 조절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힘든 단계가 3분 스피치거든요. 이거는 내용도 많고 이 내용에 잘 빠지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근데 3분 스피치도 말을 할 때 내가 의도적인 구호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즉 책 읽기랑 3분 스피치 속도도 똑같게끔 속도를 일치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또 실생활에 적용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지금 새로운 의도적인 구호 자체가 말막힘이 없는 말투거든요. 그러면 이 말막힘이 없는 말투가 유창성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말 연습을 함으로써.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말막힘이 없이 계속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말 막히고 말 더듬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말 막힘이란 게 심리적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말 막힐 것 같다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더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창한 경험을 계속 해주면 이 말 막히는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감소시켜주면 내가 그런 이제 안 좋은 경험들을 계속 생각을 못 하게끔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창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좋은 심리가 말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또 그 말이 잘 나오면 더 유창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심리 치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천천히 막힘 없이, 즉 막히는 기분이 없이, 그리고 실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리듬감도 같이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연습할 거라서 21일 하는 걸 동영상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동영상 올리는 거에다가 같이 댓글도 달고 뭐 21일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말이 잘 나오고 말막힘이 없는 말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 계속 이 말투를 쓰고 싶다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겁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